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가장 핫하신 분입니다.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요즘 정말 오랜만에 오네요. 엄청 바쁘죠? 너무 바쁩니다. 네, 막 가끔 저도 알고는 있지만 네네. 가끔 막 틀다 보면은 막 깜짝 놀라 나와요.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이제 네. 반가운 걸 넘어서서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이 이게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저보다 영 하시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또 이게 나이는 체력은 저보다 뛰어나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눌 거고요. 요즘에 좀 근황하고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 한번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뭐 혹시 뭐 소개하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솔직히 알려주세요. 요즘도 열심히 자산가분들의 이제 자산 관리, 그다음에 상속 증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양도소득세도 원래 메인이긴 했는데 사실 양도소득세는 요즘 거래가 많이 없어져서 문의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죠. 뭐 이거 영상 나올 때쯤에 이미 다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일 건데 부의 이전이라는 이제 상속 증여 관련된 절세책을 22년도에 냈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것의 확장판을 좀 썼습니다. 사실 내용을 좀 많이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2년간의 또 경험을 제가 또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런 경험들을 최대한 좀 많이 좀 반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사실은 절세 관련된 노하우나 이런 거는 다른 책을 보셔도, 다른 세무사님들의 책을 보셔도 사실 뭐 대동소이하실 건데, 저는 좀 더 사회적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말 그대로 이걸 정말 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보통의 세금이 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경험을 했고, 그것이 정말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이 상속인들에게 어떤 슬픔으로 와닿는지를 너무 많이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또 이렇게 이제 제네시스 박님과 이제 6월 달에 또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미있는 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또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얘기를 뭐 제가 하면 안 되고 자, 당연히 제네시스 박님이 한번 할 수 있을 것으로 비춰집니다. 네네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상속증여 전문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상속세가 이제 모두의 세금이라고 늘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책 제목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개정판, 보통 개정판인데 확장판. 느낌 좋은데? 그 아이디어 세무사님이 내신 거예요? 약간 이제 생각의 사고가 확 드러났던 것 같아요. 단순히 세법의 개정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마인드의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사실 2년간 더 많은 경험을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TVN의 어쩌다 어른이라는 방송에 우연찮게 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시즌의 어쩌다 어른의 주제가 뭐냐면 일상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PD님하고 작가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상속세랑 증여세가 일상의 지식인가요? 했더니 이제 일상이 됐다라고 느껴서 자기들은 무조건 이걸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정말 이게 많은 분들에게 지금 진짜 집중이 되고 관심 있는 세금이구나. 물론 제 그 방송은 조금 망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무슨 거란 전쟁 이게 나와가지고 고려 거란 그거 거의 마지막 회랑 겹쳐가지고 시청률이 조금 2%대밖에 안 나왔는데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겠지만 2016년도에 상속세를 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자가 몇 프로의 상위 몇 프로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상위 1%? 좀 더 대부분 그런 범위를 잡으실 거예요. 2016년도에 상속세가 사망자 총액 총 인원수 중에서 2.2% 정도가 상속세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그 정도는 부자 맞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2023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22년도에가 총 상속인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상속세 신고한 인원이 5.2%나 됩니다. 5.2%? 네, 5%가 넘어가거든요. 저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좀 많이 캐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못 느끼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은 상속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건 진짜 증상 없는 전염병이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막상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억대가 넘는 세금이거든요. 액수가 너무 커요. 그게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뭐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분이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1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 내신 적이 몇 번이나 있냐 평생에. 네. 근데 거의 경험할 일이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주택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양도세가 가끔 고액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1억 이상 나오는 이 상속세가 발생했을 때 네. 그 당혹스러움이 너무 커요. 그렇죠. 정말 너무 힘들고. 커요. 네. 네. 그리고 문제는 이거는 양도소득세나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에 팔고 세금 2억 낸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속증여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저는 울타리 세금이라고 부르는데 네. 위에 있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을 물려받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요즘 가장 핵심은 그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가 20억을 받는데 세금이 2, 3억 막 나와버리니까 네. 부모님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000만 원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도 낼 돈도 사실 없어요. 그치. 예, 그러니까 당황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네. 진짜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특히 그 증상 없는 전염병이다. 굉장히 좀 공감이 되고 모두의 세금이라는 거. 네, 예, 좀 맞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일단 관심을 좀 갖고 나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작년이었었죠. 이제 총선 있기 전에 맞습니다. 당시 이제 추경호 부총리께서 상속세 과세책을 한번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세제도 좀 바꾼다고 해놓고 지금 안 바꿔가지고 혹시 관련해서 상속세 뭐 이게 좀 뭔가 변경될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네. 상속세에 대한 이제 체계나 이런 것들을 논문도 보고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네. 좀 아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 정부에서도 상속세 개편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기재부에서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 바뀐 건 없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개편하겠다 계속 말씀을 하셨고 네. 사실상 몇 분이 돌아가셔서 좀 송두리째 기업이 흔들거리니까 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고 네. 그다음에 넥슨 회장님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네. 아 이제 정말 좀 바꿀 때가 됐구나. 네. 그래서 정말 최근 뉴스는 이제 윤 정부 측에서 이제 이번에 7월 말 세제 개편한 때 이걸 넣겠다고 했거든요. 올해 7월? 네. 항상 그때 7월 정도에 이제 개정세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7월 말에 항상 개정세법이 나오는데 그때 네. 상속세 개정안 바꾸는 거를 제안을 하겠다. 근데 네. 상속세 바꿔야 될 게 사실 너무 많은데 네. 이번에 넣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상속세는 그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는 총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상속세가 높아요. 네.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때리니까. 네, 한 번에 때리니까 이게 막 갖고 계신 게 30억이다 그럼 30억이 한 번에 때리니까 너무 높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세법상 응능부담 원칙 뭐 이렇게 막 여러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상속인들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면 분산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것만 이번에 이제 개편안에 내보겠다. 근데 그거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커요. 그게 이제 증여세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만약에 맞습니다. 되면. 그게 유산 취득세 형식이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국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공제나 이런 것까지 다 뜯어고치게 되면은 정말 세금이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상속인들이 엄청 다투거든요. 네. 다투는데 나는 받은 재산도 없는데 세금을 연대납세 의무를 해? 막 그러면 황당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사실은 이 분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낮아진다는 게 상속세 통계를 보게 되면은 네. 가장 많은 상속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인원수로 봤을 때 네. 10억 초과 20억 이하가 제일 많아요. 아. 그러니까 가장 밀접하게 진짜 딱 하나예요. 다음 우리가 말할 주제 중에 하나인데 네. 그냥 주택 하나 있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주택이 예전에는 5억이었는데 네. 걔가 지금 15억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15억에 대해서 한 번에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막 3억에서 4억대 나오거든요. 근데 현금은 없고 네. 낼 돈은 없고. 그러면 주택 받았는데 네. 이건 주택 팔아야 되는데 사실 무슨 경우가 많냐면 그 주택은 유일하게 그 남편이 돌아가셨다 해볼게 아내랑 같이 살고 있던 중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여기를 살아야 되는데 이걸 세금 낸다고 팔아? 어디 가서? 갈 데가 없.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니까 네. 저는 이걸로 조금 세금이 좀 낮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이제 핵심 항상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선거가 끝났고 네네. 민주당이 이제 과반수가 넘어갔는데 이 공을 우선 국회로 이제 던질 건데 네. 여야의 협의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네시스 박님이 괜찮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도
네네. 이거 결론에 따라서 한번 또 나와서 나오셔야죠. 또 괜찮은 한번, 관계자가 네. 어디 있습니까? 또 한번 알아야죠,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어쨌든 저도 좀 많이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좀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번에 좀 저는 사실 그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그냥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묻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이번에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던진다고 하니까 던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국회에 좀 공을 넘기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될지 그리고 특히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상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혹스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